당신은 이 작은 금액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2024년 12월 서울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전 재산 5만 원 중 5천 원으로 산 국밥 한 그릇. 그것이 100억 원의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비로 아껴둔 마지막 5만 원. 추위에 떨고 있는 낯선 노인.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손을 내밀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박옥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옥자 72세.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릎은 너무 아파 걷기조차 힘들었고 전 재산은 단 5만 원. 자식들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마지막 남은 돈을 낯선 사람에게 쓴 걸까요?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엔 저희 못 내려가요. 애들 학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요. 차가운 아들의 목소리. 알았다. 너희 바쁜 거 엄마가 모르겠니? 조심해서 다녀라. 옥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죠. 하지만 70대가 된 지금 옥자 씨에게 남은 건 냉골 같은 방 안의 정적뿐이었습니다. 무릎은 너무 아파 계단조차 오르내리기 힘들었지만 병원 갈 돈조차 아까웠습니다. 품속에 5만 원. 그것이 옥자 씨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옥자 씨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5 갓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을 때 남편은 사업 빚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그 말을 믿고 30년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더위에 생선이 상할까 걱정되는 여름에도, 오후에는 공장으로 달려가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비 못 냈어. 창피해서 밥도 못 먹었어. 딸아이의 말에 옥자 씨는 자신의 점심을 거르고 그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20년을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굳어버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대기업 합격했어. 엄마 덕분이야. 아들이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그날, 옥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고생 끝이다.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명절에만. 그리고 이제는 명절조차 핑계를 대며 오지 않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이. 어머니, 회사 일이. 엄마, 처갓집을 먼저 가야 해서. 옥자 씨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니까. 엄마가 참아야지. 1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무릎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품속에 5만 원을 꼭 움켜쥔 채 시장 골목을 지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시장통 벤치에 얇은 셔츠 차림으로 떨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추위에 온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라며 고개를 돌리고 피해갔습니다. 저런 사람 근처 가지 마. 돈 달라고 할 거야. 에휴, 저 나이에 왜 저러고 있대? 하지만 옥자 씨의 발걸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 추운데 왜 여기 계셔요? 옥자 씨가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를 풀어 노인에게 감아주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이거라도 두르세요. 그리고 품속에서 따끈한 붕어빵 3개를 꺼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요기하려고 산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따끈따끈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옥자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어르신도 누군가의 부모였을 텐데 어쩌다 저렇게 되셨을까? 어르신, 일어나세요. 따뜻한 데 가서 밥 드셔야죠. 옥자 씨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품속에 5만 원을 꺼내며 옥자 씨는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2개요.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그것은 무릎 주사를 맞으려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천천히 드셔도 돼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옥자 씨는 무릎 주사는 포기하고 그저 평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날 오후 낡은 빌라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던 옥자 씨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지? 이 동네에 무슨 일이라도 났나? 옥자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정장을 입은 한 사람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옥자 씨 맞으십니까?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그때 차에서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위엄 있는 모습. 옥자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그때 그 어르신이시잖아요. 바로 일주일 전 시장 벤치에서 떨고 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박옥자 씨,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노신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건넨 국밥 한 그릇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네, 생명이요? 옥자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대신그룹의 명예회장이죠. 대신그룹.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인 그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전 암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죠. 자식들은 제 재산만 노리며 싸웠고 평생 함께한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저를 노숙자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셨죠. 그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암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죠. 박옥자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비서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먼저 당신의 무릎 치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으로. 그리고 이 꽃집은 당신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봉투 안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예쁜 꽃집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옥자 씨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집은 옥자 씨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정훈 회장과 양동생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이 회장은 옥자 씨의 꽃집을 방문합니다.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나, 오늘 국밥 한 그릇 할까요? 그럼요, 아우님. 가시죠. 혈육은 아니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자 씨의 아들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소식 들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게. 하지만
옥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행복하단다. 사람은 배신해도 선행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옥자 씨는 5만 원과 국밥 한 그릇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작은 선행은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당신의 손길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따뜻함을 전하시겠습니까?